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10년째 MD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만 거의 MD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제 다른 분들께 MD의 직무를 좀 소개해드리는 경험은 저도 처음이어서 좀 떨리고 또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저의 스토리를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올리브영 MD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최대한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MD 직무, 특히 올리브영의 MD는 좀 어떤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올리브영 MD로서 겪었던 좀 성공 실패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길거리를 이제 다니시다 보면 올리브영 매장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리브영은 이제 국내 유일무이한 헬스앤뷰티 스토어라고 해서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크게 2가지의 축으로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뷰티 쪽에서는 기초, 색조, 그리고 헤어와 바디와 같이 고객의 외면의 아름다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뷰티 카테고리, 그리고 건강식품과 일반식품, 그리고 뭐 W 케어나 심지어 펜시용품까지 조금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헬스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영은 단순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트렌디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협력사의 입장으로는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는 유통 플랫폼이 되기 위해 저희 모든 구성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MD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MD라고 하면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사선적 의미의 MD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와 수량,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모든 걸 의미를 하는데요. 뭐 기본적인 프로세스로는 전략 수립, 상품 소싱, 그리고 뭐 협력사 관리, 프로모션 매장 운영,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성과 관리라는 프로세스까지 가면서 일반적인 다른 MD분들과 좀 보통의 다 정규적인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시장을 리딩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올리브영 MD들은 상품의 설계를 A부터 Z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모션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올영 세일이라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는 프로모션이고요. 가장 큰 메가 세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협력사와 이제 MD들이 붙어서 차별화된 상품들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리브영 어워즈라고 해서 사실 올리브영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말에 고객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큰 메가 프로모션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영픽인데요. 올영픽은 이제 월별로 돌아가는 프로모션이고요. 사실 이 구자가 모든 MD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월에 그 올영픽을 하는 걸로 선정이 됐다. 이러면 모든 역량을 쏟아서 제가 그 월에 내 카테고리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 기획부터 이제 막 전방위적으로 이제 업무에 공수를 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올영픽의 저희 이제 대표 VMD인데요. 올리브영에 가서 보시면 일반 매대 말고 사이드 쪽에 이런 프로모션 매대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올영픽 매대인데 실제로 이 올영픽 매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MD들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상품도 선정을 하고요. 그 카테고리의 주력 상품들을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프로모션 기획들을 당연히 협력사랑 협의해서 만들고 심지어 MD들은 저 상부의 메인 키 문구, 전체적인 컨셉, 그리고 저 상품을 소구하고자 하는 소구 포인트까지 협력사랑 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사실 저 문구 하나하나가 고객의 장바구니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MD는 마케팅부터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역량까지도 갖추게 되는 조금의 스페셜리스트의 MD로서 좀 진화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올리브영 MD가 되려면 뭐 상품 소싱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카피라이터처럼 광고 문구도 내가 막 다 짜내야 하는 것인가? 뭐 사실 맞긴 한데 그걸 처음부터 요청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통 플랫폼과 조금은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리브영의 MD로 입사를 하게 되면 바로 메인 MD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신입 MD로서 사수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의 메인 MD와 함께 페어로 일을 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이제 올리브영의 MD로 지원을 해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역량을 닦아갈 시간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메인 MD가 된 지 한 2년 차쯤에 마스크팩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스크팩 카테고리가 사실 올리브영의 그 뷰티 카테고리를 키워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했던 카테고리였어요. 사실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그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 그리고 외국인 매출까지도 같이 성장을 했던 카테고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맡기 좀 직전부터 마스크팩 카테고리가 좀 트렌드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매출이 고성장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니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1일 팩 트렌드가 떨어지고 그리고 스킨케어에서 기능성 스킨케어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는 스페셜 케어로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마스크팩 한 장 붙이고 잤는데 이제는 그냥 에센스 막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의 뷰티 트렌드가. 그래서 시트팩이 내수 고객 매출이 막 떨어지고 글로벌 매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내, 외국인 매출이 다 떨어지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사의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팩만 빨간색인 거예요. 달성을 못해서. 근데 제가 좀 결과지향주의자인데도 그 빨간불을 보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이 카테고리를 다시 육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뭐 후배 MD랑 같이 업무를 진짜 뭐 글로벌 상권에 뭘 해보고 별도 프로모션도 걸어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크게 좌절을 했던 시간을 어느 정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진짜 저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패드였습니다. 패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씩 좀 커지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올리브영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패드 제형이 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클렌징 카테고리에 각질 패드, 스킨케어에 토너 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스크팩 시트 트렌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소형화된 부분 패드들이 이제 막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다른 유통 플랫폼에서도 패드라는 카테고리를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럴 때도 아니었고 유튜버들도 조금씩 그냥 탁토합니다. 뭐 붙여서 좀 쓸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의 이제 반응만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1일 팩 트렌드는 갔다. 그럼 우리는 좀 이지 피킹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뷰티 루틴인 패드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확신하게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MD 좀 약간의 그냥 주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시장 상황들이 향후에 패드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좀 줬던 계기들이 있었고 이제 내년도 내가 마스크팩은 시트팩이 아니라 패드를 중심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저희 팀장님과 그리고 저희 이제 팀의 선배, 그 선임 MD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너가 그렇게 패드가 잘 될 것 같으면 혹시 그 패드를 신규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키워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 패드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연차였고 너가 그러면 클렌징에 있는 카테고리, 뭐 마스크팩에 있는 카테고리, 스킨케어에 있는 카테고리를 다 묶어서 패드라는 카테고리를 육성해봐 라고 딱 그냥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양한 MD분들이 다 얽혀있는데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크게 메가화해도 될까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제가 이제 마스크팩 안에서 패드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이제 신설을 올리브영 안에서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메인 프로모션, 신상품의 소싱 모든 것들이 다 패드로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좀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뷰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에 마스크팩은 패드를 중심으로 육성할 거예요. 이렇게 협력사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협력사분들도 정말 많은 신상품들을 출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킨케어의 가장 첫 단계로 패드가 성장될 수 있게 시장의 그런 우상향하는 성장 트렌드와 그리고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품 풀들이 제가 이 패드 카테고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좀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연도에 저도 이제 많은 모든 공수를 다 패드에 쏟았을 거잖아요. 그때 패드가 거의 한 70% 이상 성장을 하게 됐고요. 마스크팩이 계속 역신장을 하다가 그 해 연도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2년 정도 마스크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 하면서 진짜 큰 성장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올리브영은 헬스 카테고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도 막 진행하고 프로모션도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헬스의 가장 이제 좀 중심이 되는 카테고리가 건강식품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헬스를 육성해야 한다라는 미션으로 이제 건강식품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저 올리브영의 메인 타겟은 2030이잖아요. 그 타겟이잖아요. 그냥 매출 활성화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건강식품을 잘 안 드세요. 그냥 이게 고객의 니즈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우리 고객들은 너무 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어디가 아파야 내가 이걸 좀 챙겨 먹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건기식 많이 챙겨 드시나요? 사실 데일리로 챙겨 먹기 굉장히 쉽지 않은 카테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우리 고객들은 잘 안 먹는데 안 먹는 이유 되게 다양해요. 귀찮고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 먹기엔 또 까먹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카테고리의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실제로 건기식의 시장은 6조 정도로 추산되고요. 이건 뭐 나와 있는 자료이긴 한데 그중에 40대 이상의 고객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럼 우리는 30%의 그 메인 시장을 타겟으로 제가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매출 비중이 온라인에서 70%인 거예요.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왜 이렇게 높지? 다들 한번 먹게 되면 고관 여자 정도가 되니까 쟁이시는 거예요. 6개월치, 12개월치 막 벌크로 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하나하나 구매를 이제 유도하기에는 또 어려운 현실. 모든 게 이게 약간 제가 이 카테고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또다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옷소몰입니다. 이 옷소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막 떠올랐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굉장히 이게 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옷소몰은 이제 위에 캡슐이 들어있고 밑에는 액상이 있는 상품인데요. 이게 좀 심의가 이슈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냥 트렌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객들은 내가 피곤하거나 잠깐 뭔가 이렇게 면역 회복이 필요할 때 옷소몰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되게 부스트를 할 수 있는 역할로 저 비타민 샷 상품들을 이제 막 구매하기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약간 단타성의 또 구매 소비 패턴 우리 고객들이 잘 데일리로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저 상품이 이제 고함량 비타민을 이렇게 압축했다라고 해서 그 효능에 대한 입소문까지도 같이 타게 되면서 고공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샷이다. 나는 이제 샷을 카테고라이징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옷소몰을 중심으로 상품들을 막 육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인 프로모션도 다 옷소몰과 같은 그런 비타민 샷들 그리고 옷소몰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카테고라이징이 되려면 옷소몰에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양한 이제 제약사 혹은 브랜드사한테 샷을 육성할 겁니다. 우리 고객들은 실제로 이런 비타민 샷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이제 MD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사에서도 상품을 막 출시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그걸 한창 할 때가 2023년? 지금은 비타민 샷이 되게 대중화가 됐어요. 물론 뭐 저 때문만은 뭐 아니겠지만 너무 이제 매스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샷이 카테고라이징이 되면서
고공성장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타민 샷이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였고 건강식품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연마감을 하게 됩니다. 2개의 되게 공통점이 있죠. 2 에피소드에. 저는 사실 좀 신규의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걸 대중화하고 좀 메가화하는 것을 이렇게 더 주력했던 MD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객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를 좀 빨리 캐칭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좀 그런 트렌드들이 다른 채널보다는 조금 더 내가 빠르게 우리 고객들이 그 상품을 살 거면 우리 채널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좀 남아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속하게 전개하겠다라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업무를 만약에 MD로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MD로서의 경험을 들어보시니 조금 다른 포인트들도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MD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우리 고객들한테 빨리 전달해야지, 소싱해서 운영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고객이랑 항상 맞닿아 있다 보니까 MD는 사실 시장을 빨리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의 니즈를 좀 빠르게 캐칭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이제 올리브영 MD는 새로운 트렌드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장표로 말씀드릴 거는 How only one, make only one의 그 관점에서는 저는 비트렌드 세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어떤 트렌드가 되고 그 트렌드가 시장의 기준이 될 때 저는 사실 그게 MD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감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품에 관심을 이미 많이 갖고 계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그 상품을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중화할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MD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이수빈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